이 집합의 연산이랑 집합 부분은 1등급 마스터 제외하고 다 풀어도 됩니다. 그 보면은 별 세 자리가 없어. 별 세 자리가 없어. 어렵지도 않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면 됩니다. 숫자가 조금 많을 거야. 숫자가 조금 많을 거야. 집합의 연산 가볍게 때리고 갑시다. 집합의 연산.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처럼. 근데 아무래도 집합이랑 숫자는 너무나 다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새로운 연산법이 필요해. 그 중에서 덧셈과 대응이 되는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합집합은 어떤 두 집합을 합해 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합해 놓는다는 의미를 그릇에 담다 라는 행위로 봐가지고, 다시 담는다는 행위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은, 그릇을 놔둔 모양으로 기호를 상형 문자를 채택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로마서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집합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어떤 x라는 기호를 원소를 모아놨는데 그 원소는 a에도 있고 a랑 b에 있는 거를 다 합쳐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a 거, b 거 또는 이로 묶어놨죠. 단 이제 얘네들을 한꺼번에 놔둘 때 우리가 원소 나열법의 규칙 중에서 반복되는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놔둔다는 규칙이 있어. 즉 예를 들어서 현우한테 총칼이 있어요. 명준이한테도 총칼이 있어요. 이준이한테도 총칼이 있어요. 그래서 셋이의 무기를 합쳐놨어.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총칼 한 번씩만 쓴다는 거야. 총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이 2, 3을 가지고 있을 때 둘을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A 합집합 B를 해버리면 얘네들 걸 다 쓰면 되는데 2를 두 번 쓰지 않는다는 거지. 됐니? 괜찮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겹치게 그려요. 이때 각각 영역에 숫자를 채워놓게 되면 A랑 A의 1, 여기 2, B도 1을 가지고 있으니까 2, 여기에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합집합은 이 영역 전체를 의미한다.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합집합은 얘네들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같이 갖고 있는 거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집합이라는 연산기호가 교집합은 뭐냐면은 A랑 B가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기호로는 합집합의 반대 덮어놓은 이렇게 위쪽으로 U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랑 B가 1, 2, 2, 3을 갖고 있다면 A 교집합 B는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만 꺼내놓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2가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2만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역 입장에서 봤을 때 2, 3으로 이렇게 썼을 때 동시에 갖고 있는 이 가운데 영역, 겹치는 영역이 곧 교집합이 된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 서로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숫자의 서로소랑 용어가 거의 유사하다. 숫자의 서로소가 뭐야? 1 제외 공통 갖고 있는 소유수가 그죠? 그러면은 집합 입장에서는 서로소인 집합이라는 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 3이면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두 집합이 서로소인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통 부분을 꺼내놓는 교집합의 연산을 해버리면 공통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집합은 원소가 없겠죠. 그럼 원소가 없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공집합을 이렇게 써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도 괜찮아. 항상 겹치게 그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서로 서면은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얘를 이렇게 X표 치거나 공란으로 놔두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 이제 그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대표적인 집합의 연산 기호인데
걔네들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환이 가능하다. A에서 B를 합쳐놓나 B에서 A를 합쳐놓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그죠? 어차피 둘이 한꺼번에 볼에 담아놓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 또 A랑 B랑 똑같은 거 꺼내놓느나 B랑 A랑 똑같은 거 꺼내놓느나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산기호 하나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이것과 결합 법칙, 얘는 좀 주의해줘야 돼. 결합 법칙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을 때 똑같은 연산기호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이유는 교환 법칙 때문에 그래. 교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합집합에 대해서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서클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같은 연산기호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 합집합,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괜찮은데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는 이렇게 먼저 하고 C를 교집합하는 거랑 얘 교집합 먼저 하고 A를 합하는 거랑은 천차만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알겠니? 그래서 같은 연산 기호에 한해서는 순서는 상관없어. 교환 법칙 때문에. 근데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알겠니? 뭐야 그 귀파도. 그러면은 뭐 섞여 있을 때 법칙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 분배 법칙을 들 수가 있다. 분배 법칙은 마치 곱셈과 덧셈이 묶여 있는 상황과 똑같이 보면 돼요. 이 분배 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2 곱하기 2고 분배 법칙 시키면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죠. 이거를 합집합, 교집합을 똑같이 해주면 돼. 자, 하나씩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분배를 해주겠다는 거야. 곱셈, 덧셈으로 보고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분배를 하면은. 그럼 이 가운데를 누구로? 덧셈으로 이어준 것처럼 교집합으로 이어줘. 근데 곱셈과 덧셈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곱셈이 먼저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괄호를 적어주진 않았어.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누가 먼저 한다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먼저 돼야 돼 라는 기호가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합집합이 먼저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교집합으로 분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으로 분배를 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가운데를 누구로? 합집합으로 연결시켜도 돼. 너네가 먼저 돼야 돼 하면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야 됩니다. 자, 이 괄호가 쳐지는 이유가 뭐라고?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주는 걸로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보면은 A 합집합이랑 E 합집합이 있으니까 A 합집합으로 내가 묶이고 나머지 B 교집합 C를 써주는 거. 또 A 교집합 있으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주고 B 합집합 C로 나머지 바로 씌워주는 거. 이 왔다 갔다가 자연스러워야 분배 법칙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럼 이제 물어봐.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 순서대로 가. 괄호가 없을 때는 분배 법칙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괄호가 없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요?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 한자 잘하는 사람. 한자 잘하는 사람 없나요? 여집합이 이제 여가 한자인데 남을 여자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여집합이 뭐냐면 일단 이제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해. 전체 집합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전체 집합의 저 U거든요. U는 유니버스의 U를 따온 거예요. 우주.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 집합은 이제 앞으로 너네들한테 제로를 한정 지어주는 거야. 여기서만 생각해라. 이 원소에서만 생각해라 하면서
재료를 한정 지어주고 이 전체를 한정 지어주고 거기 안에 A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이 A의 집합의 여집합을 따져볼 수 있어. 그럼 여집합이 뭐냐? 여집합은 그 A의 여집합이라고 해보자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쪽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호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떻게 쓰냐면 A에 대한 나머지예요 하면서 지수처럼 이게 C를 이렇게 써주게 돼. 저게 여집합의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집합적 의미로 내가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떤 원소를 모아놨는데 전체 집합이 있긴 한데 누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거야. 전체 집합 안에 있긴 한데 누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 이미지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여집합이라는 건 남아있는 거 하나만 더 뒤집는 거. A의 여집합, A를 뒤집어서 A의 나머지. 오셀로 같은 거 해봤나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뒤집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뒤집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가면은 여집합을 좀 약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여집합은 뒤집는 거야.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럼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건 여집합을 한 번 더 뒤집는 거죠. 자, 동전을 뒤집었다 다시 뒤집으면 뭐가 돼?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대로죠. 마찬가지야. 여기를 다시 뒤집으면 다시 A로 오게 되고 그러면 즉 A의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합하게 되면 그냥 A 자기 자신이라는 뭐 이런 느낌의 규칙이 나와요. A는 뭐 여집합보다 뒤집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연산기호인 차집합. 차집합은 저기는 차가 연산기호의 차이의 차야 똑같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호도 똑같아. 그러면은 집합적 의미로 A 차집합 B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홍대병 의미해요. 홍대병이 뭔지 아나요? 그거 몰라요? 알아요? 뭐예요? 약간 예술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과 겹치는 게 싫은 거예요. 패션에서 홍대병 막 이런 거 해보면 이제 남과 겹치기 싫은데 멋지고 싶은 그런 일을 보고 홍대병이거든요. 나도 자주 이제 빗대서 홍대병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B를 제외한 순수하게 나만 갖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A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를 집합적 기호로 보자면은 일단 A에 있는 거긴 한데 누구한테 있으면 안 돼? B한테는 있으면 안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순수 A. 그래서 그 벤다이그램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벤다이그램이 주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P는 순수 A 여기만 의미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B 차집합 A는 어때? 순수 B만 갖고 있어야겠죠? 어디야? 여기만 갖고 있어. 됐니? 뭐야? 다르죠? 여기는 이거고 여기 이거잖아. 둘이 잘 바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차집합은 교환 법칙의 성립이 안 돼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됐어. 근데 차집합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차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여집합이랑 막 섞여 있는 식이 나와. 근데 연산 법칙이 다 통틀어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집합을 교집합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놈들로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공식 하나를 외워줘야 돼요. 뭘 외워줘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A 차집합 B가 결국에 순수 A란 말이야. 근데 순수 A는 이렇게 똑같아. A가 이 두 개를 의미하고 있고요. B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순수 A가 되거든. 즉 똑같은 거야. 얘랑 하나만 더. 얘는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 거야.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차집합에 대해서 이거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와.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있는 성질들은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요.
일단 137쪽 137쪽 홀수번 한번 쭉 풀어봅니다. 지금 137쪽 홀수번 쭉 풀어봅니다. 영준아 안 되는 거 물어봐. 몇 번? 어? 3번이요. 그죠? 자, 수의 체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실수는 뭐랑 뭐로 분류가 되죠? 아니지. 실수 다음에 뭐야? 실수 다음에 뭐야? 아닌데. 뭔데? 브리스. 또? 브리스. 부합치면 뭐야? 실수. 실수라서 그래. 조건 지식으로 들어가죠. 집합이잖아. 그지? 집합이니까 반드시 집합 비호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 실수 적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x만 조건 지식으로 적어줘야죠. x는 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합답게 적어줘야 되겠지? 1, 2, 3, 4, 5, 7, 8, 9, 10 이럴 수가 없잖아. 그죠?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바로 물어봐야 돼. 바로. 5번이요. 그래. 교집합이잖아. 겹치는 거죠. 네. 둘 다 있는 거죠. 5번은 뭐예요? 몇 세 배수예요? 네. A는 뭐의 몇 세 배수예요? 자, B는 몇 세 배수예요? 16이요. 그럼 겹치는 거 뭐겠어요? 16. 그래요. 그럼 뭐예요? 32. 예? 16에 네, 맞죠. 그게 B잖아. 네. 그럼 뭘 쓰면 돼 그냥? B나 쓰면 되지. 그지. 교집합은 결국 연산을 해도 집합이 나와. 그지? 그지? 그래. 그냥 B로 적어요. 그지? B랑 적으면 되죠. B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지? 그거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영준아, 너도 모르는 거 빨리 물어봐. 네. 오늘은 일일 테스트가 없어요. 대신에 집합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토요일에 한 번만 줍니다. 그래서 숙제 잘 오면 됩니다.
공식합이죠. 그렇지. 자, 아마 다이스 플러스 생각하면서 연산 성질을 봅시다. 여기는 주몰간 법칙까지 하고 문제 바로 하면서 할 거예요. 연산 성질. 자, 빠르게 할 거니까 자 봅시다. 원소 입장에서 원소 입장에서 보면 존나 당연한 거야. 자, 이준이랑 합쳐놨어. 이준이 두 명이야? 아니야, 이준이야. 그죠? 이준이랑 겹쳐놨어. 이준이야. 그죠?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이준이잖아. 자기 자신을 합치거나 교수법에도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뒤집는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뒤집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뒤집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주세요. 약간 너무 약간 어토적인 거야. 원볼 같은 거 생각해. 우주에서 뒤집어지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지다가 다시 뒤집어지면 다시 우주가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외워주면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를 생각해도 되고, 전체에서 나머지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의 나머지는 전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영준이가 갖고 있는 거랑 거지가 갖고 있는 걸 합치면 영준이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면 영준이가 그대로 나올 거야. 현우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겹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없어. 그거 공집하면 되겠죠. 당연한 거야. 이건 아까 했고요. 이번에 풀소유. 졸라 부자랑 나랑 합치어도 부자죠. 전집합이 되는 거고. 부자랑 나랑 겹치면은 동시에 갖고 있는 건 내 재산이 되겠지. 내 재산은 부자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겹치는 건 A가 될 거죠. 차집합 아까 한 거고요. 이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졸라 많이 나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나를 제외하면 합치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고, 나를 제외한 놈이랑 겹치면 경계를 기준으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집합이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걸로 엄청 계산이 간편해지니까. 자, 이제 드모르간 법칙만 하고 문제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마치 숫자의 지수적 표현처럼 쓰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의 성질이 마치 지수처럼 약간 지수 인척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연집합이 있을 때 얘가 지수 인척하면서 제곱제곱 이렇게 분배가 돼버려. 근데 얘는 욕심이 많아서 기호한테도 분배가 돼버려요. 자, 근데 여집합은 이미지적으로 뭐라고? 뒤집는 거야. 그래서 분배가 됐을 때 얘는 붙으면 되지만 이 기호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뒤집어서 써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A가 붙고 B에도 붙는데 얘가 뒤집어져서 합집합으로 된다고 외우면은 드모르간 법칙이 잘 외워져요. 여집합은 뒤집는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법칙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주는 것도 자유로워야 돼. 즉 얘를 묶어줬을 때 A랑 B랑 다 여집합을 떼버리면 얘도 사실 숨어있던 여집합이 떼어지는 거라서 다시 뒤집혀. 그래서 합집합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집합이 떼어지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걸 해보세요. 앞에 봐야지, 연애야. 얘를 이제 여집합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집합으로 묶으면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여집합으로 묶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전기하고가 자유로워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알겠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B가? 그렇죠. 내가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 아직 안 외워지기 당연한 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엄청 많이 써요. 얘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교집합 비교집합. 교집합 비교집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니?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집합 여집합을 외워야 돼. 자, 문제 봅시다. 자, 찍어주는 거 한번 풉시다. 38번. 찍으세요. 38번, 39번, 44번. 다음 페이지. 45번. 찍었어요? 45번, 49번, 50번. 다음 F 60번, 60번, 61번 까지 시간 5분 1입니다.